안녕하세요. 성덕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곽우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음 2학기죠. 아이들 중간고사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 강좌 계획서 통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 강의 요일인데요. 주중에는 화, 금, 그리고 주말에는 토, 일 수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합하시면 됩니다. 화, 토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화, 일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혹은 금, 토 수업 혹은 금, 일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중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때 한 가지 포인트가 만약에 아이가 화, 토반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주에 화요일 수업에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 금요일 수업을 대체해서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화요일, 금요일과 같은 경우 요일은 다르지만 동일한 수업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도 요일은 다르지만 동일한 수업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하루 결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수업을 대체해서 들어도 무방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진도 내용인데요. 진도 계획서를 보면 저희 회독 관련해서 작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들 단계별로 전 시험 범위에 있어서 총 5회독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회독에서는 저희 각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2회독에서는 어법회독이라고 해서 전 지문에서 있어서 어법적인 부분들만 따로 떼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3회독 때부터는 좀 심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변형이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회독에서는 어휘랑 지문의 논리 구조를 볼 거고요. 특히 성덕고 기출에 맞춰서 연결어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4회독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회독은 아이들 시험 전날 직전 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학교 시험 기출 경향에 매우 유사하게 맞춘 실전 모의고사를 2회,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 이렇게 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문항에 있어서 제가 직접 해설도 진행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실제로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지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1회독 교재인데요. 1회독 교재에서는 지금 아이들 실제 필기한 내용들도 같이 찍어 왔어요. 보시면 가장 우선해서 내용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문에 대한 구조화도 함께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넘어와서 어법인데요. 어법과 같은 경우 1회독 때는 제가 아이들 전 지문 그리고 각 지문당 모든 문장에 있어서 꼼꼼하게 어법 분석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어법 분석을 꼼꼼하게 진행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일단 쉽던 어렵던 기초적으로 모든 지문에 대한 어법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좀 심화적인 개념, 아이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개념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심화 문법이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강의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문 진행하고 나면 저희 1회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2회독으로 넘어가면 어법 회독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우선해서 문법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문법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측에 보시면 예문과 함께 출제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 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요. 여기서 배운 문법 개념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출제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영어에는 좀 비슷한 형태의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혼동스러워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혼동스러워하는 포인트들이 생긴다면 그 혼동스러운 포인트는 제가 별도로 따로 떼서 혼동 포인트는 별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의 문법 개념을 배우더라도 다른 개념이랑 헷갈리지 않고 실제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학습함으로써 좀 확실하게 문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아이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장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관계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관계사에 해당되는 모든 문장을 다시 재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문법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문법 개념을 학습한 이후에 아이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장들로 따로 또 공부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문법 개념들을 아이들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들에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법 회독이 마무리되면 3회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회독 교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필기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이 지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와 흐름들만 중심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핵심 포인트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연결어. 그 연결어들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결어는 실제 성덕고 시험에서도 매번 기출문제 그리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만큼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특별히 또 따로 떼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논리적인 구조의 측면에서도 지문을 외우지 않고도 지문의 흐름과 지문의 핵심 내용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법인데요. 어법 모든 문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형광펜 쳐져 있고 별표 쳐져 있는 문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 서술형, 요즘 변형 서술형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변형문으로 서술형이 문제가 나올 때 그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변형문까지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이들 학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글 뜻인데요. 여기서 변형을 연계해서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어와 반의어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뭐 네이버 사전에 쳐가지고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요. 이 지문의 흐름에서 이 지문의 맥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함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휘 문제에서 이렇게 반의어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총정리를 통해서 강조한 단어가 그대로 아이들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저희 총정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우선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적인 측면들을 구조와 흐름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우측, 이곳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문과 같은 경우 아무리 정리를 했어도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제가 한글로 따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의 내용을 마지막 한글을 보면서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는 우리말 해석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측으로 넘어와 보면 지금 두 문장과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개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거의 모든 문장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건 기억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문장들만 따로 떼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문장들에 있어서 어법 설명과 그 다음 변형문 설명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아이들 지금까지 단어와 한글 뜻, 유의어, 반의어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마지막 총정리에서는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 라고 따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 마지막까지 변형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지문, 학습한 지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문에 대한 도식화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독이 마무리가 되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회독 교재에 아이들 필기가 작성이 될 텐데요. 지금 이건 제 필기입니다. 제가 직접 필기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혹시라도 수업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수업 중에 필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정리 교재에는 직접 제가 손필기를 해서 이 손필기 내용 그대로 아이들에게 제본해서 교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수업에 빠졌거나 하더라도 제가 수업에서 진행한 특히 강조한 핵심적인 부분들과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모든 내용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런 연결어적인 부분 아이들 기말고사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때 강조문뿐만 아니라 가정법이라던가 이런 부분 제가 아이들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기말고사에서도 가정문 작성하는 거 도치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중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회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아이들 실제로 풀어본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 실전 모의고사와 같은 경우 학교 시험과 동일한 유형 그리고 동일한 양식으로 제가 직접 모든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 출제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2회 기본, 심화는 변형이 연계된 거죠. 이렇게 2세트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객관식과 서술형 유형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문제로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한 번 더 해줌으로써 핵심적인 내용들은 시험 전날까지도 반드시 기억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저는 단계별 전범위 총 5회독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5회독을 진행을 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당연히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5번까지 반복해서 듣게 되면 아이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본인이 학습한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적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5회독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제와 클리닉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관리적인 측면은 총 3개의 교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교재, 뒤편에 과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아이들 클리닉 때 푸는 문제집, 그리고 아이들이 클리닉 때 단어 테스트를 보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단어집입니다. 먼저 강의집과 같은 경우 강의 교재 뒤편에 일정표와 더불어서 과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까지 어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도 제가 다 계획을 짜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 진도, 회독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려운 내용들만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이해부터 변형 그리고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문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교 경향에 필요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학교 경향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과제를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제집인데요. 앞에서는 지문 내에서 과제로 학습했다면 이제 문제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든 유형별로 변형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학교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 주일의 의미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오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1대1로 질의응답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대비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추가 문제들을 더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문항수와 관련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어집입니다. 단어집과 같은 경우 주로 유의어, 반의어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선별한 단어들, 제가 직접 선별한 유의어, 반의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일정표에 따라서 각각 데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데이에 따라서 아이들 주간 클리닉 때 단어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끝까지 아이들이 단어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저희 수강 후기, 공간이 많이 없어서 2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 2가지 수강 후기를 통해서 제가 저의 강좌를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목표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우게 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머님들, 외워서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건 언젠간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능 지문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우지 않더라도 아이가 정답을 맞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왜 그것이 정답이고 왜 다른 선지가 오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제 강좌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내신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문장들도 있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신경을 쓰되 그 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지는 않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기주도 학습의 방향을 제시한다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보면 본인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지금 내가 학교 시험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왜 자기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해도도 다르고, 그리고 누구는 결석을 할 수도 있고 클리닉 때 불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일부러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고, 혹시 클리닉 때 불참하더라도 제가 추가 클리닉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이라면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아이들 관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저희 시험은 책임지고 적중시킨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덕고 서술형이죠. 제가 굉장히 많은 문항,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답지에 똑같이 나올 정도로 제가 서술형 문항들 많이 적중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중이 아니라 아이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도록,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요. 다만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실제 시험 성적으로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중도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두 이끌어 간다입니다. 아이들마다 지금 당장의 성취도가 다르고 영어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이해하는 수준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제가 모두 이끌어가기 위해서 컨텐츠 최대한 보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의 시스템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이 1대1 클리닉이고, 혹시 수업 내용 때 이제 따라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직접 클리닉에서 1대1로 봐줌으로써 아이들 모두가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학교 시험과 경향에 대한 분석, 연구는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 시험 성적 끌어올리고, 무엇보다 영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